그 여론 조작 논란 같은 이슈가 말이죠. 네. 야당으로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고 이래서요. 보면은 현 자유한국당이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매크로 통한 조직적 여론 조작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소문으로만 떠돌던 것들이 이제 그 실체가 밝혀진다는 점에서 좀 놀랍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당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게 저는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것이 이제 그 국가의 기관이 개입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네네. 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이러한 어떤 그 여론 조작이라든가 매크로를 통한 이런 그 댓글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네. 예. 그렇다고 말이죠. 네. 언급하셨지만 착한 김경수가 악마 드루킹에게 당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네. 야당도 같은 논리로 방어를 한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김경수 의원과 같은 경우에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개인이 어떤 한 그 드루킹이라는 그 야망, 그 잘못된 그 야망을 가진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당한 것이고요. 당 차원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개인의 일탈이죠. 근데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지금 이 매크로 사건, 이 전신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의 매크로 사건은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에 굉장한 차이점이 있고 이것은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야당 쪽에서 역시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증거를 속속들이 들이댄다면은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 당 차원에서 거기에 개입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요. 네네. 또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이 문제는 뭐 나중에 조금 더 추가로 네.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나라는 문재인, 시장은 박원순, 구청장은 모두 1번 찍으면 핫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전화 한 통으로 됩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또 한쪽에서는 위험한 독주다. 라고 우려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만큼 원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어쨌든 이 당이 다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라는 것은 행정적인 집행, 총선과는 달리 그 행정을 통한 어떤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네네. 민원을 들어주고 이런 경우에는 당이 이제 달라버리면 사실은 좀 일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과 시장과 구청장이 같은 당의 어떤 그런 흐름을 탔을 때는 네네. 좀 더 순조롭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예. 부울경이라든가 또는 대구 지역조차도 민주당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그 민주당 쪽의 독주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수의 재구성, 보수 재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지금 선거가 그거는 이제 끝난 다음에 논할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 경상북도를 지난주에 다녔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주초에도 다니고요. 그런데 과거의 선거보다는 확실하게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제가 그 유세차를 타고 그 아파트 앞에를 지나가면 베란다에서 나와서 손 들어주고 이제 이런 분위기니까요. 과거에는 못 보던 그런 광경이죠. 예, 예. 그렇지만 지금 6월 13일 선거 전에 뭐 어떤 보수의 재편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저는 시기가 조금 이르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금 어쨌든 6월 13일 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야당의 김경진 의원께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 이런 그 염려를 하면서요. 네. 우리 쪽을 지지해달라 또 이런 호소도 하고 그러시던데요. 물론 결과는 미지수이지만 지금 여당의 바람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은
바로 이러한 결과, 이러한 유권자의 뜻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어떤 의미로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지 않습니까? 네네. 정권 교체는 됐는데 이제 국회가 여소야대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에 대한 법안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이 어떤 그 회초리를 드는 것이다. 네네. 그래서 지방정부를 든든하게 만들고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가 좀 더 힘을 받아서 국가의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 이러한 것들을 좀 힘차게 띄워달라 이러한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입법의 기능, 입법부의 역할 뭐 강조하셨는데요. 말씀 나온 김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사법부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뭐 국회 법사위원장도 지내셨잖아요. 근데 최근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이 문제도 아주 사법부가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네네. 그리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것은 분명히 도려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법부이고 또 대법원의 이제 여러 가지 그에서 불거진 그런 문제라는 점에서 네네. 저는 이런 어떤 그 법원의 어떤 권위라든가 또 법원이 갖고 있는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네. 정의를 밝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상당히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네네.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공수처라는 네네. 공수처라는 것이 이래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다고 하면 항시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견제 기능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게 갈등 수습 국면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형사고발 조치라는 원칙을 딱 견지하면서 끌고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갈등도 수습해야 되고 네네. 원칙도 견지해야 되고 그래서 대법원장님의 어떤 결단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네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어떤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최근에 갈등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그런 비판도 만만치 않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거는 저는 그런 비판을 주로 이제 약간 고위층의 판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네네. 또 젊은 판사분들은 아니라 원칙을 갖고 이번에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예. 이런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이 두 가지 갈등 수습과 원칙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내느냐. 이것이 저는 대법원장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선거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민주당인가? 짧게 한번 강조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고 또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사전투표일인데 오늘과 내일 꼭 투표를 해주시고 이런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지금까지 힘들지만 지켜왔던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을 지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방정부를 든든하게 만들고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가 좀 더 힘을 받아서 국가의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 이러한 것들을 좀 힘차게 띄워달라 이러한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입법의 기능, 입법부의 역할 뭐 강조하셨는데요. 말씀 나온 김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사법부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뭐 국회 법사위원장도 지내셨잖아요. 근데 최근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이 문제도 아주 사법부가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네네. 그리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것은 분명히 도려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법부이고 또 대법원의 이제 여러 가지 그에서 불거진 그런 문제라는 점에서 네네. 저는 이런 어떤 그 법원의 어떤 권위라든가 또 법원이 갖고 있는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네. 정의를 지나가면 베란다에서 나와서 손 들어주고 이제 이런 분위기니까요. 과거에는 못 보던 그런 광경이죠. 예, 예. 그렇지만 지금 6월 13일 선거 전에 뭐 어떤 뭐 보수의 재편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저는 시기가 조금 이르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네네.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금 어쨌든 6월 13일 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김경진 그 야당의 그 김경진 의원께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 이런 그 염려를 하면서요. 네. 우리 쪽을 지지해달라 또 이런 호소도 하고 그러시던데요. 물론 결과는 미지수이지만 지금 여당의 바람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은 바로 이러한 결과, 이러한 유권자의 뜻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어떤 의미로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지 않습니까? 네네. 정권 교체는 됐는데 이제 국회가 여소야대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에 대한 법안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이 어떤 그 회초리를 드는 것이다. 행정적인 집행, 총선과는 달리 그 행정을 통한 어떤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네네. 민원을 들어주고 이런 경우에는 당이 이제 달라버리면 사실은 좀 일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과 시장과 구청장이 같은 당의 어떤 그런 흐름을 탔을 때는 네네. 좀 더 순조롭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예. 그 부울경이라든가 또는 대구 지역조차도 민주당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그 민주당 쪽의 독주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수의 재구성, 보수 재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지금 선거가 그거는 이제 끝난 다음에 논할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지난주에 다녔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주초에도 다니고요. 그런데 과거의 선거보다는 확실하게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제가 그 유세차를 타고 그 아파트 앞에를 개인적으로 당한 것이고요. 당 차원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개인의 일탈이죠. 근데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지금 이 매크로 사건, 이 전신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의 매크로 사건은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에 굉장한 차이점이 있고 이것은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해당 그 야당 쪽에서 역시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증거를 속속들이 들이댄다면은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 당 차원에서 거기에 개입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요. 네네. 또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이 문제는 뭐 나중에 조금 더 추가로 네.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나라는 문재인, 시장은 박원순, 구청장은 모두 1번 찍으면 핫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전화 한 통으로 됩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또 한쪽에서는 위험한 독주다. 라고 우려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만큼 원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어쨌든 이 당이 다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라는 것은 행정 그 여론 조작 논란 같은 이슈가 말이죠. 네. 야당으로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고 이래서요. 보면은 현 자유한국당이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매크로 통한 조직적 여론 조작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소문으로만 떠돌던 것들이 이제 그 실체가 밝혀진다는 점에서 좀 놀랍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당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게 저는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것이 이제 그 국가의 기관이 개입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네네. 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이러한 어떤 그 여론 조작이라든가 매크로를 통한 이런 그 댓글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네. 예. 그렇다고 말이죠. 네. 언급하셨지만 착한 김경수가 악마 드루킹에게 네. 당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네. 야당도 같은 논리로 방어를 한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김경수 의원과 같은 경우에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개인이 어떤 한 그 드루킹이라는 그 야망, 그 잘못된 그 야망을 가진 사람들한테